네, 안녕하세요. 한준TV는 영국 정통 축구 매거진 포포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포포투의 백현기 기자입니다. 오늘 들고 온 소식은 바로 이 리산드로와 바란, 이 맨유의 두 주축 센터백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맨유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영입 가능성은 어떻게 또 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맨유와 김민재가 어울리는지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펼쳐졌던 이 유로파 경기, 지난 14일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맨유가 세비야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 유로파리그의 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세비야와 비겨서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맨유가 홈에서 2대0으로 분명히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대0에서 이기고 있는 와중에 후반 막판에 두 번의 또 실점, 그 두 골이 모두 자책골이 되면서 굉장히 또 맨유 입장에서는 뼈아픈 무승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무승부도 무승부지만 이번 시즌 맨유의 남은 시즌을 굉장히 걱정하게 하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란히 또 부상을 당한 건데요. 그 중에서 바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맥과이어와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이번 시즌에 사실 이 바란이 정말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준 어쩌면 그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노련한 커버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쨌든 바란이 실려 나가면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바란의 센터백 파트너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후반 41분에 2대1로 맨유가 한 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산드로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홀로 발목을 꺾이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리산드로는 경기장에 쓰러졌고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죠. 이 아쿠냐와 몬티엘, 세비야 상대지만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이 마르티네스를 부축하면서 밖으로 보낸 뭐 그런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리산드로는 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거의 뭐 눈물을 훔치는 듯한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바란과 리산드로, 이 두 센터백이 너무나도 이번 시즌에 맨유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날 승리를 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맨유 팬들은 리산드로와 바란이 나가면서 과연 또 얼마나 결장할지 조마조마했을 텐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리산드로가 시즌 아웃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어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마르티네스는 시즌 아웃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바라는 여기에 몇 주 정도 더 결장할 것이다, 이런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맨유가 상승세를 그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르티네스는 조금 더 터프하게 앞쪽에서 받아주면서, 그리고 빌드업의 시작적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또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그런 센터백이라면, 오히려 바라는 리산드로의 그런 터프한 수비를 조금 보완해주는, 뒤쪽에서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사실 두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센터백이었는데, 두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맨유는 남은 시즌에 굉장히 꾸려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선수단에서 이탈을 하게 됐는데, 맨유는 당장 이번 주말에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떠납니다. 사실 노팅엄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그래도 빡빡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이 맨유가 이제 센터백 두 주전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또 리그를 치른 다음에 곧바로 4일 뒤인 세비야 원정을 떠납니다. 유로파리그 또 8강 2차전을 치러야 하는 맨유고, 리그와 유로파리그 거기에다가 또 FA컵을 지금 치러야 하는 맨유예요. 지금 브라이튼과의 FA컵 4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맨유는 4위 싸움 하기도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순위표를 보게 된다면은 토트넘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그도 리그고 유로파리그도 어쨌든 치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FA컵까지 뭐 하나 지금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일정을 가장 좀
타이트하게 소화하고 있는 맨유였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세비야와의 1차전에서 리산드로가 시즌이 아웃이 됐고 그 다음에 바란도 최소 3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이 두 명의 센터백을 억지로 지금 써야 하는 맨유입니다. 사실 이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거의 뭐 볼드모트처럼 그런 금기시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꾸준하게 이 잔실수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맨유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리산드로와 바란이 단순히 이제 빠진 것뿐 아니라 이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다시 한번 이제 센터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안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세비야와의 1차전이 끝나고 리산드로와 바란의 부상이 확정이 되면서 테나 감독은 우리는 선발 선수들 말고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있다. 우리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희망 섞인 그런 소감을 밝힌 바가 있는데 솔직히 안정감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리산드로와 바란이 너무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이 두 명의 조합으로 한 번에 지금 바뀐 맨유의 센터백 라인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이 맨유가 어떻게 수비 라인을 책임질지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맨유와 김민재 선수가 링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김민재를 향한 맨유의 관심은 비단 이번 시즌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고안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당시에도 맨유가 실제로 협상 과정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김민재 쪽에서 높게 이적료를 책정을 했고 결국에 바로 베이징 고안에서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맨유는 김민재를 꾸준하게 관찰해왔다. 또 이런 보도가 영국 현지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맨유의 또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영국 매체 또 익스프레스에서는 맨유가 테나 감독 체제 아래서 5명의 선수를 교체할 것이다. 또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최근이었죠. 13일에 현지 시간 13일에 보도된 바인데 센터백 자원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테나 감독의 계획 안에 있다.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메일과 익스프레스는 나란히 김민재는 3,9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632억 원의 바이아웃이 있는데 맨유라는 구단은 충분히 그런 바이아웃을 지를 만한 그런 자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맨유는 다음 이적 시장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 자원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맨유는 충분히 영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리산드로와 바란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 다음 시즌을 꾸려갈 때도 이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백업이라는 점은 굉장히 또 불안한 점이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빅클럽이라고 하면은 센터백을 3명 정도의 직전감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리산드로와 바란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김민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김민재와 맨유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김민재의 맨유행이 굉장히 또 속도를 붙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맨유의 테너 감독이 다음 시즌, 다음 이적 시장에 최소 13명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메일에서는 맨유가 다음 이적 시장에 13명을 매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보도를 낸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센터백 2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맥과이어와 린델로프인데 이 메일에서 또 언급을 했듯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맥과이어가 그래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맨유에서는 이미 베스트 라인업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다. 그리고 린델로프 역시도 맥과이어와 마찬가지로 베스트 라인업에서 굉장히 멀어진 상태다 하면서 다음 이적 시장에 이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지금 맨유의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맨유의 영입 대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김민재의 맨유 행위 속도를 붙는 이유가 바로 리산드로와 바란의 부상 이슈입니다. 이번 세비야와의 1차전에서도 리산드로와 바란이 부상을 당했고 이것 이전에도 사실 두 선수는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지금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의 부상 이력을 찬찬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마르티네스는 거의 한 시즌마다 한 번씩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근육 부상, 뭐 그런 굉장히 좀 인저리 프로온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란은 뭐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레알에 있었을 때도 잔부상이 많았던 선수로 유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레알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와 같이 빅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좀 레알 팬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던 바란인데 이렇게 부상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잦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민재의 맨유행이 굉장히 또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맨유와 꾸준히 연결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다음 이적 시장에 맨유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를 매각할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이 김민재의 맨유행 다음 이적 시장에 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준TV에서는 또 김민재와 맨유 관련 소식 그리고 또 맨유의 다른 이적생들이 또 어떻게 될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